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연 즐겨 듣고 있는 평범한 40대 아줌마예요. 사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고 그런 일 중에서는 아는 사람한테는 차마 민망하고 창피해서 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꽁꽁 속에만 담아놓기에는 우라통이 치밀고 이곳에서는 그런 사연들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혼의 아픔에 한 차례 겪은 바 있지만 이혼하면서 겪은 자세한 사정까지는 가족 외에는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 여러분들 사연 감사하게 들은 보답이라고까진 하긴 그렇지만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십사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법 잘 사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크니까 저희 집이 다른 집들보다 유복하다는 걸 잘 몰랐는데 점점 커갈수록 서울 한복판에 담 높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기사 딸린 차 타고 등교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입고 다니는 것도 부모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셨고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제 주위 사람들은 이미 제 배경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내내 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성격이 무던한 탓도 있었겠지만 저 역시 항상 용돈이 넉넉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에도 그리 인색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저한테 잘해주니까 마냥 좋았는데 조금씩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제게 무엇을 바라고 다가오는 건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한번 그걸 의식하고 나니까 전과는 다르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마냥 반갑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저와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 제외하고는 예전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퍼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마냥 해맑기만 하던 제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부모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투자를 전폭적으로 쏟아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제게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환경이 비슷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유복하더라도 부모님이 너무 바쁘신 나머지 자식에게 소홀한 경우도 흔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봐도 저는 참 부모복을 넘치게 타고난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 제 작은 변화에도 기민하게 눈치채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미네야, 네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겪어가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그렇게 너무 인간관계에 움츠러들기만 하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받기가 더 쉬워. 그래. 지금 네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저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이용하려고 다가온다고만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백이면 백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같을 수가 있겠어. 자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을 겪어봐야 정말 널 위해주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잘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필요했던 조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저 뭘 이런 것까지 귀찮게 신경을 쓰시나 싶어 성가실 뿐이었어요. 제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모님의 귀한 말씀이었음에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 그때는 그저 무용지물이었죠.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온 이후에도 이런 제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다른 뜻 없이 성격이 사교적이라 다가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소개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편견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항상 친절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굳이 제게 먼저 다가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후에 남편이 제 집안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동료들 대하듯 평범하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진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집안이 유복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집안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남편은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께서 평생 재혼도 안 하시고 남편을 키워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을 올곧은 사람으로 잘 키워주시다니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더랬습니다. 처음 남편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염려가 대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환경 차이가 나다 보니 남편을 인사시키면서도 부모님이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리 좋은 사람인데 제게 그랬듯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 마음에도 충분히 마음에 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네야, 네가 아직 우리랑 다른 환경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그저 그 사람 하나만 보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 젊을 때는 그런 순수함도 있는 거지. 하지만 직접 겪어보면 그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아빤 내가 다른 사람들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볼까봐 항상 걱정하셨으면서 왜 정작 제가 선택한 사람을 배경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직접 선택한 제 사람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내려놓고 그 사람만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한테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니. 터놓고 말해서 그 정도 시간 동안 속내를 숨기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뜻이야. 너는 그 사람이 네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본인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배경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연륜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닌 모양인지 사랑의 눈이 멀어 제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부모님에게는 이미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런 부모님 말씀이 어떻게든 집안 환경 처제는 그 사람을 제게서 떼어놓기 위해 음해 공작을 펼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무렵에는 제게 맞는 짝 찾아주시겠다고 부모님께서 자꾸 선자리를 물어오실 때였거든요. 그냥 그 사람 집안이 가난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싫다고 하세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찬다고 겨우 한 번 본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 데려온 남자친구인데 엄마 아빠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차라리 당분간 그냥 내버려뒀으면 남편과 좀 만나다가 환경 차이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고 나오시니 오히려 그게 저희 사랑의 장애물이라도 된 양 쓸데없는 오기를 부렸던 것도 같아요. 정말이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우물한 개구리 마냥 제가 자란 안락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던 저로서는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했습니다. 오로지 제 감정만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고집스럽게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거의 쌍수를 들고 처음 보는 저를 반겨주시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무슨 귀한 공주님 대하듯이 하시는 걸 보니 반대로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한 번도 그리 반겨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영우 혼자 키우면서 항상 부족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사내 아이인데 아버지 없이 키운다는 게 항상 모자란 게 있었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 애한테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서 이리 아리따운 아가씨를 다 데려오니 내가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영우 씨한테 어머니께서 홀로 이렇게 영우 씨 훌륭히 키워주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가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저야말로 이렇게 반듯한 영우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훈훈하기 짝이 없는 첫 대면 자리였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문제로 살면서 처음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었기에 그날의 훈훈한 분위기가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평생 가족이 되어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에는 솔직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 낡은 구옥의 반지하층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건너 들어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각각 쓰고 있는 작은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좁은 거실 겸 부엌으로 아주 단출했습니다. 집을 다 합쳐도 제 방 욕실보다 작을 것 같았어요. 그제야 환경의 차이라는 건 내가 그저 상상만 하는 것에 이상일 수 있다고 하셨던 부모님 말씀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내는 공간을 맞닥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제 결심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긴 했어도 저도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나름대로 단단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일해서 자기 삶 잘 꾸려가고 있는 남편이 더욱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뤄낸 것을 남편은 부족함 속에서도 일궈낸 거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고 제 고집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국 2손 2발 다 들고 마셨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도 성화이니 그저 대리사위 드리는 심정으로 남편을 간신히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저희와 비슷한 배경에서 성장한 마음에 차는 사위를 보는 건 물 건너갔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체념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겁니다. 제 친정 부모님 속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마냥 구름에 붕 뜬 기분으로 행복을 만끽했던 저였습니다. 부모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차였던 터라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경제력 규모가 너무 차이나고 시댁 쪽에서는 하객으로 모실 분들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으나 그것만큼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유일한 딸자식이 결혼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 비용과 저희 신혼집 비용 일체를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도 남편에게 손해본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있는 쪽에서 더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집은 유복하니 이 정도는 크게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닌데 하며 아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신혼집에 처음 구경 오신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 부대 시설은 물론이고 집안 시설이나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아마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편 가정 환경으로서는 평생 한번 구경해보기도 어려울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본다. 너 시집 온다고 내가 변변히 해준 것 하나 없는데 사돈댁에서 이리 으리으리한 집을 해주시다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저희 부모님이야 그저 자식한테 잘 살라고 해주신 건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 집이야 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해올 수 있는 거죠. 저희끼리야 그렇게 훈훈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말이 없더군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남편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우리 엄마는 그 반지하 집에 이제 나도 없이 혼자 계시는데 나만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 물론 내 주제에 당신같이 과분한 사람 만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런 좋은 집까지 받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나도 자식인지라 이런 염치 없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에 염치 없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좀 더 섬세하게 배려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당신이 신혼집 들어오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 가뜩이나 평생 당신이랑 어머니 두 식구만 살던 집인데 혼자 두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쓰일 일이잖아. 그런데 집 상태도 그러니 당연히 당신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나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래? 남편이라고 결혼하면서 당신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더 바라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이제 우리 부부인데 당신 어머님은 내 어머니기도 하고 받기만 했다고 도리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 사이에서 통할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도 너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그날로 당장 시어머니 거처를 옮겨들이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철딱선이 없기는 했으나 차마 시어머니 거처까지 해결해달라는 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너무한 처사라는 인식은 다행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증여받았던 거나 일하면서 쓸 일이 없어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월급 등을 털어 시어머니의 새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촌의 지상층 투룸 전세였습니다. 세상에나,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너한테 어찌 갚아야 될까?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볕 잘 드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 고맙다 고마워 아가. 새로 이사갈 집을 보신 시어머니가 감격의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는 고맙다는 말만 연심 반복했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던 남편도 울컥한 모양인지 뒤돌아서 훌쩍이더군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리 큰 돈은 아니었으나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대단한 효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으쓱하기도 했어요. 비록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참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분명 할 말이 많으신 얼굴인데도 또 저와 싸우게 되실까봐 간신히 참으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워낙 부모님 속을 썩였던 터라 겉으로는 틱틱대긴 했지만 내심 죄송한 마음이었던 저도 조금은 철이 난 참이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이 시댁에 있는 대로 퍼주는 상황이 부모님께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죠. 다 말씀은 못하셨어도 제게 서운한 것이 많으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좀 더 살가운 딸이 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남편의 마음을 열지 못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예전처럼 살가운 딸로 돌아가고 집에 사위도 자주 데려가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고는 해도 결국 제게 약하신 분들이셨고 타고나길 모질지가 못하신 분들이셨으니까요. 한번 본인의 선 안에 사람을 들이는 걸
쉽게 결정하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렇지, 일단 제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분들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서방, 그간 자네가 우리 애랑 결혼해 살면서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서운한 부분 많았을 거야. 우리가 어른이 더 성숙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자네한테는 미안한 게 많아. 앞으로라도 우리도 더 노력할 테니 지난 앙금이 있더라도 다 풀고 가족으로 잘 지내줬으면 좋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저 서운한 거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장인 장모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안 되죠. 미네랑 결혼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항상 미네랑 장인 장모님께 받기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이 그게 송구할 따름이죠. 이제 서로 식구가 된 판에 누가 누구에게 뭘 더 해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가족끼리 자식한테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 미네만 잘 아껴준다면 나는 그걸로 바랄 게 없어. 비로소 친정 부모님과 남편 사이가 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남편과 함께 자주 친정에 들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자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이 붙는 법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 얼굴 한번 더 볼 때마다 더 잘 챙겨주시려는 거 보면 예외는 아닌 듯 했습니다. 사이 벌이야 부모님 보시기에는 빤했을 테니 더 좋은 것 누리라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 선물도 자주 해주셨고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데이트하라고 종종 용돈까지 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죠. 결혼하고 나서 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과 남편 집안을 눈에 차지하나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남편도 결혼 초까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은근히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는 티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 사시는 거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동안 참 누리는 거 없이 가엾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한평생을 오로지 나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참고만 사셨으니 당신도 살면서 하고 싶으셨던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 사람이 보는 게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부유한 저희 부모님이 취미생활 즐겨가며 여유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어머니와 비교가 많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제 딴에는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앞으로라도 해드리겠다며 자꾸 저희 부모님과 같은 수준으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려는 강박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만으로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자꾸 저와는 상의도 없이 본인 월급을 아낌없이 시어머니께 털어넣는 일이 잦아지자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용돈이며 가전 놓아드리는 거면 다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나하고 미리 상의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우리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함께 사는 사이끼리 그 정도는 공유해야 미리 소비 계획도 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돈 없다고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내 월급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하셔서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으신데 이렇게라도 자식 노릇을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서운해. 서운하다니. 내가 당신한테 어머님 도와드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만 좀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걸 서운하다고 할 수가 있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월급 당신 뜻대로 쓰는 거 막은 적 있어? 나는 어떻게든 어머님 더 편하게 지내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당신 너무 당신 어머니만 챙기는 것도 솔직히 나 서운할 때 많았어. 장인 장모님이야. 원래 가진 것도 많으신 분들인데 당연히 내가 우리 엄마 더 챙길 수밖에 없지. 당신은 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보질 못해서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해.
나는 우리 엄마만 보면 마음이 짠해서 밥을 먹어도 돌을 씹은 기분인데 당신은 백날 부모님 생각한다고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당신 월급 아니라도 우리 생활비가 안 모자라다니.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잖아. 넉넉한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때는 군소리 없이 봤더니 막상 마음 조금 써달라는 거에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일군 재산으로 우리 부부도 덕보고 있으면서 꼭 그걸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나 정말 불편해. 그럼 우리 엄마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야? 없이 살았어도 우리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있는 티 좀 내지 마! 갑자기 급발진하는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운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해진 이후로 실제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저희 부부 생활비가 넉넉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둘의 가정이 아닙니까? 결혼한 이상은 생활비 정도는 당연히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해결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도움받는 걸 민망해하던 남편도 막상 돈 맛을 보니 싫지 않았던지 슬슬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따로 챙겨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가는 각종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때마다 보양식에 좋은 과일까지 냉장고에 비는 일 없도록 부지런히 채워드렸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렸습니다. 결코 남편과 시댁에 소홀히 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결혼하고 집도 옮겨드리고 남편이 은근히 자기 월급을 생활비로 각출하지 않고 제 어머니에게 쓰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그간 다니던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내가 죽을 날까지 허리 펴고 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 며느리 잘 만나 만년의 호강을 다하는구나. 이제 너희 곁에서 손자 키워주면서 살면 더는 바랄 게 없겠어. 일을 그만두신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봐서는 슬그머니 저희 신혼집에 들어앉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 저희 곁에서 지내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셨어요. 아직까지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가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 사비로 집까지 해드린 참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액 다 부담하셨습니다. 제가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시댁 때문에 제가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 거처 마련해드렸을 때에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주신 집에 시어머니까지 모신다고 하면 저도 저지만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건 할 짓이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방도 많은데 어머니 한 분쯤 들어오신다고 크게 불편할 일도 아니지 않아? 약속한 건 제대로 지켜. 우리 결혼할 때 그건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 당신 편할 대로 생각하겠지만 나한테는 당연히 시어머니야. 거기다가 내가 집까지 해드렸잖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서 당신 어머니 모시자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진심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의 슬쩍 떠보는 말에 그건 불만이 만만치 않게 쌓여 있었던 제가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자꾸 돈 문제나 시어머니 문제 가지고 말 나오는 게 치졸하게 느껴져서 말을 아끼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욕심이 늘어만 가는 남편 모습에 저도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제가 답지 않게 소리까지 지르며 흥분하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합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남편의 씀씀이도 많이 커졌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항상 백반집이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었고, 가끔 제가 비싸고 좋은 거 사줄 때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붙어서 뭐라도 덕 좀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과는 달라 보여서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술도 회식 자리에서 마시는 것 외에는 따로 먹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당신 무슨 술을 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요새 당신 술자리가 너무 잦은 건 알아? 있는 집 사위 됐다고 보는 놈들마다 술 한 잔 안 사냐고 난리들인데 그럼 어쩌겠어? 장인 장모님 체면도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내야지. 전에는 쥐뿔도 없는 놈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던 놈들이 이제 돈 좀 있다고 주변에서 빌빌거리는데 그거 보는 재미도 의외로 쏠쏠하더라고. 인간들 참 별거 아니야. 술이 들어가니 본심이 술술 나오는 모양인지 그나마 제 앞에서 최소한의 말조심하던 것까지 안 하고 떠들어대던 남편을 보자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게 맞는지 회의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값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저희 친정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 돈도 아닌 돈을 술에 물 쓰듯 쓰면서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은 결혼 전에 제가 딱 싫어하던 타입의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 즈음에는 남편은 제 월급은 당연한 듯 자기가 딱 틀어지고는 생활비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 용돈 주러 받은 카드까지 펑펑 쓰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사위가 그동안 너무 누린 것 없이 살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 행동이 서서히 도를 지나치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다녀야겠어? 당신 진짜 정말 정신 제대로 안 차릴래? 이럴 거면 우리 부모님 카드 쓰는 것도 당장 그만둬! 당신 돈도 아니고 내 장인 장모님이 사위 쓰라고 주신 걸 왜 당신이 쓰라 말아야? 듣기 싫으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고는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상황이 잘못 돌아가도 단단히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본성이 저런 사람이었던 건지 뒤늦게 돈 쓰는 맛을 알고 나서 사람이 영 못쓰게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남편 모습이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자 했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 요즘 그 사람 하는 행동 때문에 걱정 많으신 거 잘 알아요. 시집가서까지 이렇게 속 썩이는 자식이어서 정말 죄송해요. 김서방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우리야 네가 마음고생할까 봐 다만 그게 걱정이지. 괜찮다.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금껏 써온 게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김서방이 서운해하지 않겠어? 우리한테야 그리 부담스러울 수준의 돈은 아니니 너무 그러지 마. 그보다 우리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다 말고 아버지께서 뜸을 들이셨어요. 이윽고 망설이시던 부모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조금 단출하게 지내볼까 한다. 지금 이 집은 너도 없는데 우리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휑해.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네가 우리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런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바로 표가 난다고 외로운 기분이 드네. 부모님께서 그 집을 얼마나 정성으로 가꾸셨는지 아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 시집간 이후로 두 분이 마음의 상실감이 크셨음을 뒤늦게 깨닫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걸 보면서 더더욱 저희 친정 부모님의 소외감이 커졌겠죠. 송구스런 마음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집보다는 규모가 살짝 작은 2층 집을 올릴까 한다. 너희만 나쁘지 않다면 1층에 우리 부부가 살고 2층에 너희들이 들어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합가하자고 할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더구나 제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이미 거절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도 뻔했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합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여러모로 맺힌 감정이 생기면서 제 친정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제 대답이 늦어지자 제가 꺼리는 줄로 생각하셨는지 친정엄마가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같은 건물에 산다고 해서 너희 부부 생활 침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바쁘면 굳이 매일 얼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층마다 생활 공간이나 출입구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된 형태로 만들 거야.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이미 두 분이 모두 고려하고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저야 당장이라도 그러겠다고 답하고 싶었으나 같이 사는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운을 떼었더니 대뜸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집 들어가면 이 집은 장인 장모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거야? 집 욕심을 숨기지도 않는 남편 말에 속으로 혀를 찼으나 지금은 어떻게든 친정 부모님과의 합가를 설득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 그럴 뿐이셔? 합가도 그냥 제안을 하신 거지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 없다고 하셨어. 그래도 전원주택이면 돈도 꽤나 들 텐데 부지는 어디인데? 생각외로 남편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건물 올릴 땅을 보고 난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친정 원래 본가보다는 작은 규모였으나 그곳 역시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남편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이 순조롭게 넘어오는 것 같았으니 저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기로 한 집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죠. 본인이 은근슬쩍 합가를 종용할 때에는 먹히지 않던 것이 사돈댁에서 진행하니 손쉽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둘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사돈댁에 해준 자식집에 얹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였고 저희 부모님은 집까지 새로 지어서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신 거니까요. 사실상 저희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거둬주시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돈이라는 게 참 좋긴 좋구나. 생때 같은 내 아들 쏙 뽑아서 데리고 살 수도 있고 사돈댁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그리 쌓으셨기에 이리 복이 많으신지 모르겠다. 이제는 비아냥을 숨기지도 않는 시어머니 말에 굳이 토를 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집 해드릴 때만 해도 그저 저한테 납작 엎드려 고마워 어쩔 줄 모르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 덕 보면서 이것저것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서 시어머니도 이제나 저제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똑같은 걸 해주어도 정과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정말이지
줬던 것도 뺏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건물은 착실히 올라갔습니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외관이 드러나자 구체적으로 입주할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본가야 부모님의 결혼 이래 지금까지 쭉 사시던 곳이어서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먼저 입주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삿날을 이틀 앞두고 남편과 볼일을 보고 들어가는 길이 마침 이사갈 전원주택 근처였습니다. 잠깐 집 좀 둘러보고 갈까? 제 말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는 게 이상했으나 이내 남편이 말없이 차를 돌리기에 별말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어야 할 2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 있나 봐. 얼른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고는 무슨. 그러더니 태연이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그 말에 2층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정말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어머님이 저기서 나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제게 남편이 더없이 차분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열쇠 드렸어. 순간 제 이성이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지은 집에 왜 시어머니가 기어들어가 있는 거며 제 놈이 뭐라고 함부로 집 열쇠를 시어머니한테 넘긴단 말입니까?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 집 열쇠를 남겨? 네가 이 집 짓는데 한 게 뭐 있다고? 엄마 계신데 말 가려서 못해? 나도 여기 살 사람인데 못 넘길 이유는 또 뭐가 있어? 그럼 처갓집에서 아들 뺏어서 산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 마음은 편하시겠어? 엄마도 결혼 전엔 평생 나랑 사셨는데 엄마라고 나랑 살고 싶지 않으셨겠냐고. 그렇게 우리 엄마 마음 헤아리기가 힘들어? 우리 엄마 나랑 같이 못 살면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식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도? 며느리면 당신도 자식이잖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정신 나간 소리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남편 놈 머리칼을 몽땅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 뒤에 숨어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어미도 더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죠. 저것들은 저와 저희 친정집에 들러붙은 거머리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이런 꼴까지 당하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제 처지가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염치도 없는 놈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놈하고 내 놈 어미한테 어떻게 했는데 짓불도 없는 것들을 사람 사는 것처럼 만들어준 은혜도 모르고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더니 기어이 내 부모 집까지 뺏으려고 들어? 니들 도둑놈이야? 어떻게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이 양심 없는 것들아! 입 조심해!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우리 엄마, 너네 부모님처럼 가지지도 못했는데 아들까지 뺏길 판에 얼마나 서러우시겠어? 그걸 이해 못하고 내 놈 데리고 사는 게 아주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야. 나 때문에 모자란 내 놈도 우리 엄마 아빠가 걷어주시는 거라고 했던 거라고. 그래, 그렇게 너희 모자 서로 없이 못 살 것 같으면 우리 집에 기생할 것 없이 둘이 살면 되겠네. 이봐요 어머니, 나 더는 댁들 뒤치다거리 해가며 못 살겠으니 그렇게 뺏기기 싫다는 당신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썩 꺼져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당신 아들이랑은 이혼할 거니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이혼이라니? 안 돼. 절대 안 돼! 물주가 떨어져 나갈 판이니 그제야 아들 등 뒤에서 기어나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모자를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까지 출동하자 주변 일대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연락이 간 모양인지 두 분이 허겁지겁 새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친정 부모님 표정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평생 겪을 일 없는 험한 꼴을 겪게 해드린 것 같아 자식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 뻔뻔한 것들에 대한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두 높아졌습니다. 나 절대로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저 주거 침입자들 반드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나요. 영우야, 영우야, 엄마 살려다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엄마!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제 어미 뒷공무니를 황급히 쫓아가는 남편을 보자 이 결혼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악의 인간을 선택한 결과는 끔찍했어요. 차마 제게 말도 못 붙이고 굳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세 식구가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이왕 마음이 떴는데 더는 그것들 사정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저희 살던 집에서 남편 짐부터 싹 빼버렸어요. 애초에 제 명의이기도 한 신혼집이니 제가 당장 내쫓는다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해준 전셋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예쁘다고 그 모자한테 집까지 구해다 준 건지. 다시 생각해보니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며칠 고생하다 나오니 당장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셈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당장 갈 곳도 없게 만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애초에 나랑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전히 빌빌거리며 살 것들 그간 있는 호강 없는 호강 다 시켜준 것만 해도 아까워서 속이 뒤집힐 지경인데 너 남의 돈 그리 쉽게 생각하고 펑펑 쓴 거 다 빼앗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혼 서류에 사인할 준비나 하고. 아이고 이혼이라니. 우리가 잘못했다. 사돈께도 내가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고 떠빌 테니 제발 이혼 소리는 걷어다오. 왜요? 돈 나올 구멍 사라질 생각하니까 아주 똥줄이 타시나 봐요? 그러게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없이 살다 노력 없이 남의 돈 펑펑 써보니 아주 살맛 나셨겠죠? 우리 부모 억장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왜 당신들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더러운 꼴 보고 내 부모 상처까지 줘야 해. 애초에 너 같은 놈 만나는 게 아니었어. 이제라도 난 내 갈 길 갈 테니 너도 너 살던 대로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여보. 제발 용서해줘.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모자가 정신없이 비굴하게 제게 빌었지만 이미 차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어요. 애초부터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놈이었으니 전 남편 놈은 저 입고 온 팬티 한 장 걸치고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사람이 처음부터 그저 없이 살기만 했으면 모를까. 주제에 넘치게 그동안 씀씀이만 커진 탓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이 갈 곳도 없는 모자의 최후야 뻔했습니다. 그 둘은 원래 새들어 살던 지하 단칸방보다도 더 초라한 곳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평생 돈 쓰는 맛을 몰랐으면 또 모르겠으나 한때나마 단꿈에 젖어 살아본 기억이 그들의 현실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입주하기로 한 새 전원주택에는 친정부모님과 저 셋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런 놈도 남편이랍시고 이혼하고 마음 잡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지척에서 마음을 써주신 덕에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저러한 험한 꼴 많이 보기는 했으나 나름대로 인생 공부한 셈 치기로 하고 털어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 가끔은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차마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혼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 시원한 기분이네요.
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